자, 어제 그 4.5 재보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전주 을에 한 자리고요. 이 교육감은 울산에 하나 있었습니다. 교육감은 전국에 지금 진보 보수가 8대 8이고 이제 이 울산에서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진보 보수의 이 축이 기운다 했는데, 자, 어제 전주에서는 국회의원의 진보당의 강승희 후보가 됐어요. 자, 진보당이라는 거는 통진당의 후신이고, 통진당이 그 다음에 민중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또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아마 국민들이 헷갈리게 만들기 위한 통진당과의 연관성을 희석시키려고 이름을 저렇게 자주 바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자기 텃밭인데 이상직이라고 있죠. 문해사이하고도 관계된 이스타항공요. 그래서 그 이상직이가 지금 당선 무효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실시되니까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주 군수를 2번 지낸 민주당 출신의 임정엽 후보가 당이 무공천을 하는데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사실상 민주당의 임정엽 대 진보당의 강승희 구도로 갔는데, 이 진보당이요, 겉으로는 민주노총, 택배노조 관계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선거기간 내내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반대 시위 등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을 껴안았고요. 선거 막판에 심지어 유권자에게 이 강승희 선거운동원이 쌀을 주며 지지를 호소해서 불법 선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자, 울산에서 지금 이 교육감 선거에 당선된 전창수 후보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노오키가 교육감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출신인 남편이 그 아내 교육 철학을 계승한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울산과 이 전주 을에서 벌어진 이 선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내년의 이 총선에 그야말로 이재명이가 지금 자신을 갖다가 옹호하는 부분에 성남에서부터 같이 가던 통진당 세력을 사실상 무공천으로서 이 한석을 차지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강창이라는 이 자는요, 딱 학교가 어디냐? 통진당 세력의 근근지인 외대 용인 캠퍼스 언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경기 동부연합의 아지트 학교를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 자는 민노당 출신, 그리고 통진당에도 적을 두었고, 그리고 민중당, 진보당을 거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이석기 계열이 다시 국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 자는 전국 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 택배노조의 이 민노총 하에서 통진당 세력이 집중적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익히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위원장, 진보당 전북도당 노동자당 위원장, 진보당 대출금리 인하 본부장,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수석지부장,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장.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나 용인 캠퍼스를 거쳐서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서 통진당의 이석기 계열로 들어갔고, 통진당을 차지하고 당이 해산된 이후에 민중당을 거쳐서 진보당으로 지금 택배노조 등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이에게 기회가 갔어요. 그래서 민주당 출신 군수까지 한 임정엽 후보가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임정엽 후보를 7%로 꺾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신살이에요. 그래서 39.07%, 17,382표를 얻었어요. 자, 임정엽 후보는 32.11%, 14,288표를 얻었습니다. 호남에서 이 주사파 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고요. 한 일주일 전에요, 지금 6파전으로 벌어진 전주을 선거에서 임정엽 후보가
이 강승희 후보를 상대로 반미 운동권이라고 기자회견을 3월 28일 날 전북도 의회에서 했어요. 지난해 진보당 대선 공약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 반미 투쟁 일색이었는데 현재 전주를 진보당 당원이 점령했다. 전주가 반미 운동권 정당의 투쟁 중심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고 또 24일 날 후보 토론회에서는 TV 토론을 했어요. 임 후보가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정당한지 등을 물었고 강 후보는 한미 동맹은 필요하지만 자주적 입장에서 해야 된다. 자주적이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주사파가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북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전쟁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남과 북이 서로 누가 더 잘했다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서 자위권이라고 생각한다. 자, 임 후보는 강승희 후보는 이석기 전 의원 시절 통진당 후보로 군의원에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당의 정체성 자체가 이석기의 후계자들이다. 임 후보에 따르면 진보당의 뿌리는 통진당이고 당시 이석기가 징역 9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2014년 12월 19일 진보당 해산이 결정됐죠. 자, 그런데 이 강승희는 이렇게 비판하는 이 후보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후보가 색깔론을 들고 나오니 황당하다.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종북 주사파로 몰리고 있다. 자, 이 강승희는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이 전과 5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석기의 후계자가 이제 전주을에서 뽑혔습니다. 전주 사람들이 아무리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계열 후보가 2명이나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가 갈리고 했지만은 거기서 도대체 이 통진당 이석기 주사파 계열 후보를 뽑아줬다.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속에서 이 통진당 계열의 후보가 배지를 달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을에 저는 유권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지역 유권자들이 마음대로 하지만은 아니 윤 정권을 반대하는 거하고 민주당의 후보를 안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통진당 후보를 찍어주는 것이 맞느냐? 민주당 출신 후보가 둘이나 있었는데도 이 강승희를 굳이 찍었어요. 자, 표차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17,000표 이상을 찍어줬어요. 자, 이것이 상식적이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이제 통진당은 국민에 의해서 그 해산이 잘못됐고 국민의 선택으로 그 후계자가 다시 국회로 진입했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전주을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후보는요, 지금 8%를 얻었고 6명 가운데 5등을 했습니다. 3,561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운천이라고 비례대표가 있고 과거 전주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적도 있는 국민의힘 정운천이 출마를 하지 않았고 김경민이라는 사람이 나서고 김기현 등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지원에 나섰지만은 지금 득표가 8%, 3,500표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이 이건 아니다는 거죠. 전주을에 비중 있는 사람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운천이를 목을 비틀어서라도 출마시켜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강승희 같은 이 통진당의 후계 지금 원내에 입성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무공천을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행태로든 전주을의 문제를 갖다가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슬 끌려가더니만 사람들은 이 전주을에 이 선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몰랐고 전주을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전주을 투표율이요 26.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들 중에 4분의 1 정도만 가서 투표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통진당 세력들이 총집결됐고, 원래 이 이스키 그 통진당 세력이 단결력이 뛰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은근히 이재명은 통진당이 되기를 바랬을 거고, 자, 그러면서 결국은 통진당이 다시 원내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울산 교육감 선거에도 부인이 죽어서 남편이 나왔다. 이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죠. 61.94%의 득표율, 무려 15만 3천 표를 얻어서 진보라는 천창수가 당선되었고, 보수 후보는 38.05%, 9만 4천 표에 그쳤어요. 그래서 무려 표차가 6만 표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보여요. 울산 남구 구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주에서 8% 나온 득표율, 과거보다 더 적어졌어요. 과거에 전주에서 지역구 의원이 그 당 소속으로 정운천이도 당선된 적이 있잖아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가 나오고 있고, 텃밥 울산에서도 교육감과 기초선거를 패배했습니다. 자, 저 당이 내년 총선에 과연 이길 수 있을 건가? 자, 어떻게 통진당의 후계자가 원내 진입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때 저 당을 해산시키지 않았어요? 자, 자기들이 해산시켰는데 그 당의 후계자가 다시 원내 진입을 하는 것을 선거 기간 내내 문제 삼지도 않고, 오히려 민주당의 후보자가 그 사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더 떠들고 문제를 삼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중앙당에서 전주월에 통진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것이 그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되겠느냐라는 성명을 낸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당이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려스럽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소유주